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오후에 뉴욕으로 떠납니다. 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문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순방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핵 대응에 대해 각국과 논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5번째 통화를 했잖아요. 이 압박과 대화, 이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 기조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유엔 총회에 가서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대놓고 비판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정인 특보는 송영무 장관이 유사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부대를 창설하게 했다고 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특보는 송 장관의 발언이 아주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문 특보는 용어부터 정제된 것을 사용해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줄 거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이 다시 군사 옵션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측근들은 북한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특파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강경해진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초 유류 30%를 줄이고 섬유 수출을 모두 차단하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불과 나흘 만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제재해봐야 중국, 러시아가 제대로 이행도 안 하고 결국 북핵을 막지 못할 거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협상론자들까지 일제히 군사 옵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오늘 틸러슨 국무장관과 헤일리 대사는 외교적 해법이 소진돼 가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our diplomatic efforts fail, though, our military option will be the only one left. If North Korea keeps on with this reckless behavior, if the United States has to defend itself or defend its allies in any way, North Korea will be destroyed.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죠. 이 북한의 기름 사정을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북한에서 주의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딱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에 따라 유류를 제한하면서 북한이 공급난을 겪고 있다는 걸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유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한 게 아니고 북한도 이미 올해 4월부터 석유를 비축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완성을 막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조용히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CNN은 스텔스 폭격기인 F-35를 동원해 평양의 주석궁이나 핵기지를 폭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때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지막 단계가 돼야 군사 옵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우리 기자들이 전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외교 안보 현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2.15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텔이라는 거, TEL, 어떤 장비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북한이 여기에 미사일을 싣고 바로 발사했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문자 그대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거대한 사일로라고 하죠. 이 사일로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이제 이 사일로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즉 미사일을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가 바로 이 텔이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큰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걸 쏘아 올리려면 아무래도 진동이 심할 텐데 그래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생각보다 이것이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보면은 트럭에 무진동 차량이다라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미사일 발사 차량에도 이러한 무진동 기술, 즉 진동을 감소시키는 그 서스펜션이 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말씀하신 이동식 발사대가 아예 대북 금수 품목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대북 제재가 지금 효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네. 반발을 했는데 중국은 과거 안보리 결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됐던 이 미사일 발사 차량 역시도 중국에서 북한에 직접 주문을 받고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차량을 목재 운반 차량이라고 속여서 6대를 수출한 그런 사례인데요. 네. 실제로 중국은 그 중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리팡웨이라는 무기 암거래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북한에 대해서 각종 뭐 미사일 부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라든가 이런 제재 품목을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크게 비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즉 그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보통 이제 차에 싣고 가면 길게 해서 바퀴가 8개냐, 10개냐, 뭐 이거에 따라서 길이를 대충 측정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 테리라는 장비도 바퀴형도 있고 탱크처럼 궤도형도 있고 한다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사한 그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던 그건 어디서 실어서 내보낸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그 중국에서 수입한 그 차량에서 발사를 했고요.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화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예, 화면의 오른쪽에 예. 나오고 있는 궤도형. 예. 왼쪽에 있는 바퀴형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자체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 발사 차량이 몇 대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궤도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최근에 저것을 개발을 해서 예. 대량 양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것은 북한이 직접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도로뿐만 아니라 험지 지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저 미사일 발사 차량이 몇 대다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 그것을 추정조차 불가능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북한 미사일 기술이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 이동식 발사 차량이 그 기립한 상태에서 곧바로 거기서 발사하면 뭐 3분이나 5분이면 뭐 바로 발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네,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각한 위협인데요. 네. 우리 군의 그 킬체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킬체인 전략이 북한의 미사일은 이동 후에 정차하고 그 미사일을 기립시켜서 여기서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준비하는 데 한 40분 정도가 걸리니까 그 40분 사이에 공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킬체인의 기본 논리인데요. 이런 미사일 발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3분에서 5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확히는 7분입니다. 7분. 7분이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즉 우리 킬체인 자산이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를 파악을 하고 미사일 대응 미사일을 먼저 선제 공격하려고 발사를 하려고 해도 네. 우리 미사일이 도달할 때쯤에는 그 도발 원점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거죠.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몇 대나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추정으로. 네, 지금 우리 군 정보당국에서는 한 100대 정도, 100에서 100대. 150대 정도,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한 200대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 금수 품목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밀거래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다면 지금 원유 중단도 시켜놨고 그다음에 다른 수출길도 다 막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몰래 들어오면 대북 제재가 진짜 효용이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게 뭐 막으려고 해도 새는 구멍은 있게 마련입니다. 네. 다만 이제 대북 제재의 기본적인 것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사실은 북한이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공국 내지는 외교적인 고립을 이어가다 보면 이제 좀 입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뭐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란형 해결 모델입니다. 이란의 핵을 이제 계속되는 경제 제재 속에서 결국에는 이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네. 국제적으로 보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좀 모호하게 비춰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서방 국가 내지는 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어떻게
북핵이 체제 보장용입니까?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과 직접 어떤 협상력을 높여서 결국엔 그게 소위 통일로 이끌어내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북한의 입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적화통일의 무기인 것이지 예. 북한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체제 보장용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계속 평화,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다가 뭐 북핵 실험이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은 응징을 말씀하시고 이게 네. 그러다가 다시 뭐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애매한 태도가 예.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저 미사일이 그냥 고속도로 같은 데 바닥에서 그냥 쏘아 올리잖아요. 또 터널에서도 보면 저기 보면 저 뒤에 안 보이는 구멍 2개가 터널이잖아요. 갑자기 숨겨놨다가 갑자기 나와서 쏘아버리면 우리 아까 말하듯이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가 없는데 그럼 전 우리 자산은 물론이고 미국의 감시 자산도 저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네,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 수입한 차량이 몇 대다라고 하면은 미사일 발사 차량이 몇 대고 동시에 몇 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했는데 이제 북한이 궤도식으로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이런 차량을 개발해서 대량으로 양산을 하면은 이러한 발사 차량이 몇 대인지 이제 추정조차도 불가능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도형은 도로뿐만 아니라 산악 지형, 약간 굴곡이 있는 그런 지형도 이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똑바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 예측조차 하지 못한 곳에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북한의 위협이 지금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긴박한 시기에 이제 문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이제 오후에 한단 말이죠. 거기 유엔 이제 총회 참석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아베 총리도 만날 텐데 좀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문 대통령께서 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화면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도발하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도발의 수준이 어떤 건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 정말 남한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쐈을 때를 도발로 삼는 건지 아니면 북핵 사실상 지금 핵은 완성 단계로 보입니다만 네.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완성을 해놓고 사실은 쏘지만 않고 있으면 도발을 안 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전 그 입장 자체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네. 일단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는 대화 얘기했다가 언제는 또 군사적 옵션 얘기했다가 어제 다시 또 군사적 옵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진짜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 옵션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원 양면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군사적으로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상황이 에스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입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참모와 이게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앤더슨 공군기지라고 하죠. 사상 최고의 수준의 앤더슨 기지는 괌에 있는 거고요. 예. 네, 여기는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를 방문을 했는데 예. 원래 이 공군기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경으로 깔아놨던 B2 폭격기라든가 엄청 F-16 크더라고요. 전투기, 예.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기지가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만 배치되어 있는 우리로 따지면 성남기지랑 비슷한 기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지에 굳이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이것들을 갖다 놓고 배경으로 깔아놓고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 연출하고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너희가 이 스텔스 전투기 3종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전략 자산입니다. 예. 너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도발을 하게 되면은 내 뒤에 있는 이 전략 자산을 가지고 너희를 화염과 공포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아서 이번에 공군기지에서 이러한 연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라고 불리는 문정인 이제 특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디 방송에 가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수작전, 참수부대 언급하고 전술핵 갖고 온 거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특보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흡사 북한의 시나리오하고 대단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보장해주고 네.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적인 협정을 체결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말씀 중에 평화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만 그 평화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평화는 절대 아닙니다. 네. 문정인 특보의 이런 계속적인 어떤 뭐랄까요,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네. 발언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뭐 청와대와 조율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하면 이게 많이 같이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 키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말을 좀 가려서 아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강경해진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초 유류 30%를 줄이고 섬유 수출을 모두 차단하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불과 나흘 만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제재해봐야 중국, 러시아가 제대로 이행도 안 하고 결국 북핵을 막지 못할 거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협상론자들까지 일제히 군사 옵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오늘 틸러슨 국무장관과 헤일리 대사는 외교적 해법이 소진돼 가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our diplomatic efforts fail, though, our military option will be the only one left. If North Korea keeps on with this reckless behavior, if the United States has to defend 때문에 미국도 마지막 단계가 돼야 군사 옵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우리 기자들이 전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외교 안보 현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2.15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텔이라는 거, TEL, 어떤 장비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북한이 여기에 미사일을 싣고 바로 발사했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문자 그대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거대한 사일로라고 하죠. 이 사일로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이제 이 사일로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즉 미사일을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가 바로 이 텔이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큰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걸 쏘아 올리려면 itself or defend its allies in any way, North Korea will be destroyed.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죠. 이 북한의 기름 사정을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북한에서 주의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딱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에 따라 유류를 제한하면서 북한이 공급난을 겪고 있다는 걸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유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한 게 아니고 북한도 이미 올해 4월부터 석유를 비축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완성을 막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조용히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CNN은 스텔스 폭격기인 F-35를 동원해 평양의 주석궁이나 핵기지를 폭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때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대놓고 비판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정인 특보는 송영무 장관이 유사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부대를 창설하게 했다고 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특보는 송 장관의 발언이 아주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문 특보는 용어부터 정제된 것을 사용해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줄 거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이 다시 군사 옵션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측근들은 북한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오후에 뉴욕으로 떠납니다. 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문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순방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핵 대응에 대해 각국과 논의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5번째 통화를 했잖아요. 이 압박과 대화, 이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 기조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유엔 총회에 가서 국제사회가